자, 2026년 과연 세계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저와 함께 그 미래를 한번 살짝 엿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2026년 세계 경제를 울죽이는 그 핵심 동력이 뭘까? 이 거대한 흐름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2026년은요, 인공지능, AI가 이끄는 아주 강력한 성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신중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섞인 한 해가 될 겁니다. 뭐랄까, 강력한 힘이랑 조심스러운 제어가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26년의 거시경제는요, 이걸 딱 보면 서로 다른 아주 강력한 힘들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신중하지만 꾸준한 성장이에요. 미국 경제가 한 2.0%,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는 1.9% 정도 성장할 걸로 예측되는데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잠재 성장률에 거의 근접하는, 그러니까 아주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관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엔진, 연료, 그리고 브레이크. 이 세 가지가 2026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경제를 힘차게 이끄는 그 강력한 엔진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그게 뭐냐?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이번 AI 슈퍼사이클이 예전이랑 뭐가 다르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과거에 PC나 스마트폰 시대에도 반도체 호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범용 칩을 막 대량으로 찍어내서 가격으로 경쟁했다면 지금은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아주 고성능 맞춤형 반도체를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고 부담이 확 줄어들죠. 과잉 공급 때문에 가격이 폭락할 위험도 훨씬 낮아진 겁니다. 이번 AI 사이클 규모가 정말 역대급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2000년대 IT 혁명 때요. 그때 최장기 호황이 46개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슈퍼 사이클은 이걸 그냥 가뿐히 넘어설 걸로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이 HBM 시장 성장세는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보세요. 2020년 매출이 불과 2년 전인 2024년에 딱 2배, 600억 달러에 이를 걸로 예측되거든요. 이건 뭘 뜻하겠어요? AI 인프라에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지를 그냥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강력한 AI 엔진이 혼자 힘으로만 막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각국 정부가 막 쏟아붓는 엄청난 연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강력한 추진력이죠. 지금 주요 경제 대국들을 보면요. 다들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성장을 이끌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은 부채 한도를 확 올려버렸고 독일은 국방비 지출 상한선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ABCDEF 전략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A, 바이오 B, 콘텐츠 C 같은 미래 핵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면서 이 재정 확대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정부가 이렇게 쏟아붓는 연료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릅니다. 그게 바로 국가부채의 증가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9년쯤 되면 60%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돈 쓰겠다고 계획한다고 해서 이게 항상 착착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2026년 예산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반대쪽에서 수정안을 무려 4,000개 넘게 냈다고 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획 실행에 엄청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엔진과 연료가 경제를 앞으로 막 밀어붙이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중앙은행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2026년에 금리가 내려가긴 할 텐데 그 속도가 아주 느릴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 연준을 보면 1분기에 한 번 내리고 연말까지는 그대로 동결할 것 같고요. 우리 한국은행은 3분기에 딱 한 번 정도 인하에 그칠 걸로 보여요.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중한 태도죠.
아니, 중앙은행들은 대체 왜 이렇게 조심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중립금리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중립금리라는 건 경제를 너무 뜨겁게도 너무 차갑게도 만들지 않는 딱 적당한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의 스위트 스팟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살살 밟고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융 안정.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경제가 과열될 수 있다는 걱정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동산 시장 문제, 또 엄청난 가계부채라는 민감한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강력한 엔진, 풍부한 연료, 그러면서도 한쪽 발은 브레이크 위에 살짝 올려놓은 이 아주 미묘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기회를 찾아내고 있을까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회를 딱 포착한 기업을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팬덤 플랫폼 기업인 디어유인데요. 제가 아까 한국 정부의 ABCDEF 성장 전략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C, 즉 컨텐츠 분야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어유가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계속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균 구독자 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거든요. 하지만 2026년 정말 놀라운 반전이 예상됩니다. 바로 중국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무려 107.9%에 달할 거라는 엄청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디어유의 2026년 전망에 대해 충분히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다. 이 말이 딱 보여주죠. 거시경제의 신중한 낙관론이라는 게 이렇게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요. 자, 그럼 오늘 2026년 경제 전망을 쭉 훑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2026년은요, 강력한 AI라는 엔진과 정부의 연료가 만나서 힘차게 달리는데 동시에 중앙은행의 신중한 브레이크가 함께 작동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이 거대한 힘들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세상 속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자신만의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낼 산업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2026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